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헤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소용없어. 뭐가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이미 끝났다고. 운명이.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가해자를 안 쓰고 살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 남을 아프지 않게 하고 살고 나 자신을 아프지 않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자기 사람은 각자 그래서 자기 가해자를 봐야 돼. 운명은 남한테 가해한 게 바로 자기한테 돌아오거든. 윤 대통령은 법으로 다 사람을 갖다 심판하고 항상 감옥에 넣고, 물론 그게 자기 일이라 했지만 어쨌든 가해자야. 그걸 할 때 사람은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역지사지로 상대의 마음, 그 아픔이 어땠을까 생각해야 돼. 조국을 심판하고 조국 부인을 감옥에 넣을 때 내 부인이 감옥 가면 어떨까?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내가 저 대통령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윗사람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릴 때 윗사람 입장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마음을 절대로 인정 안 하는 분이야. 법과 원칙이잖아. 통치 기본 개념도. 국민의 마음이 아니야. 국민은 늘 옳다 뭐 이런 얘기 그냥 내가 보기엔 쇼질이지.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고집을 안 부렸겠지. 지난번 호주 대사도 빨리빨리 사과 안 하고 한 게 마음을 인정 안 해. 그럴 때는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 하늘의 벌이. 마음을 인정 안 할 때. 대통령이 국민의 민의를 인정 안 할 때, 자기 마음 인정 안 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마음 인정 안 하지. 국민이 서운하고 국민이 아픈 거 이해 안 해줘. 자기의 아픔, 서운함 다 버리고 살아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상병 특검법을 국민의 67%가 그러니까 찬성하는데 이거에 반대를 하신다. 국민만 찬성하나 야당도 지금 그렇게 다 찬성. 그래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거야. 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건 이제까지 기조와 같은 거지. 위대한 이슈가 왜 나타났겠어. 내가 그분의 운명을 알아. 탄핵의 운명을 짊어졌어.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고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 대통령 친인척까지 다 집어넣고,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칼이 자기한테 온다고 알아야 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낮은 포복으로 겨야 돼.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하면서 진짜 국민이 잘못됐지 없네 이렇게 하고 막 그 아픔을 다 느끼면서 가야 안전한 거야. 근데 내가 언제부터 버럭버럭했어? 친일 행보할 때부터 내가 버럭버럭했지. 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서서히 운명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만들어. 그 가해자 마음인지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네. 늘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줘. 국민이 싫어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발동을 한 거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듣고 사과도 안 하고 계속 고집 부리고 이게 계속돼서 이제는 완전히 운명의 수레바퀴가 꺾여버렸어. 그래서 뭐 논리로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이제는 소용이 없다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계속 위대한 이슈에서 치면서 처음에 막 나 보라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막 편들어주고 보면 이제 내 말을 좀 듣고 좀 해야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집이 너무 세신 거지.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잘났어. 너무 오랫동안 검찰을 하니까 죄인만 상대하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보이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를 범한 거지.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고 국민의힘이 잘 선택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떻게 됐어? 끝내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때 뭐 배신자 어쩌고 하는데 배신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너무 배신을 늦게 한 거지. 정치인은 있잖아. 해안이 있어야 돼. 흐름을 보는 눈. 그 흐름을 보는 눈이 있었으면 윤 대통령이 저렇게 고집부리게 내비두질 않았어. 첫째 잘못이 그거야. 국민의힘에서. 진작 부자를 잘했어야 돼. 저는 십상시들이 고집부린 걸 내비두고 맞습니다. 각하. 왕이야? 지금이? 시대가 왕정시대에도 그러면은 쫓겨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고집도 꺾게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게 했어야 돼. 김건희 여사도 잘 관리하고. 그걸 자기들이 못했어. 그래서 국민 뜻에 안 맞는다고 버렸어. 그럼 지난 총선 때 어떻게 했어야 돼? 윤 대통령 버릴 패라고 몇 번 얘기해. 그래야 좀 지킬 수도 있는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세게 각을 세워주고 그래야 윤 대통령은 권력의 눈치는 봐. 국민 눈치 안 봐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맞짱을 뜨게 하고 그랬으면 좀 덜했을 텐데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을 제대로 각을 세우지 못했지. 배신하는 느낌과 막 뭔가 그래도 자기 윗사람이었던 분을 배신한다는 그런 느낌. 배신이란 없어 이 세상에. 뻔히 망할 걸 보면서도 거기 따라가.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김웅 의원만 시루를 보는 눈이 있는 거야. 네. 근데 혼자 그렇게 이제 너무 늦어서 혼자 그렇게
찬성 투표한다고 그래서 국민이 너희들 국민의힘은 다르구나 이렇게 봐주질 않아요. 니네가 그 밥에 그 나물 한 통 속이지 거기서 더 괴멸되는 거지.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힘을 모아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줘야 돼. 할 수 없어.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항상 때가 있거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윤 대통령이. 폭주하는 기관차라 철로로 벗어날 수는 없잖아. 그럼 이렇게 양쪽에 갈 때 친일 때부터 그 행보가 친일 쪽으로 갔으면 안 됐어. 친일 쪽으로 갔어도 기회는 있었어. 몇 번을 사과할 기회를 줬고 몇 번의 변곡점에서 내가 소리소리 지를 때 꺾었어야 돼. 고집을. 국민께 잘못했다고 하고. 계속 안 꺾고 총선 끝에도 끝나고 나서도 잘못했다고를 안 하고 이 참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50 몇 자 뛰기 읽고 이때 완전히 버려서 국민은 기대가 별로 없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보기 싫어.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거 부인을 감싸고 돈 거.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보수조차도 김건희 여사 디올백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을 막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랬다고 경질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행보들에 대해서 너무나 내로남불. 왜? 윤 대통령 자신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살았으면 모를까 남은 갖다가 탄핵시켜서 별 잘못이 없는 대통령도 막 집어넣고 그리고 탈탈 털었잖아. 이명박 집어넣고 뭐 그런 조사를 다 해왔어. 그치?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도 안 당하려고 그래. 그거 그렇게 되지 않거든. 받아들였어야 돼. 과거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거. 근데 안 받아들였잖아. 그리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키운 거야. 그 고집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대통령 심정도 이해가 사단장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국민 앞에 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 나라에서 키운 그런 사단장을 그냥 쉽게 날릴 수 없다. 이렇게 그 죽음은 아프지만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부적절했다면 잘못했다. 하고 다시 조사시키겠다. 뭐 이렇게 뒤집거나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특검까지 오진 않았거든. 매번 이렇게 고집 부려서 디올백도 사과했으면 특검까지 왔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 근데 그 고집 때문에 고집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마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은 그렇게 생각 못할걸? 그 사소하게 자기 잘못 인정하고 고집 부리는 꺾지 못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그게 어떤 마음이냐? 약자 마음. 약자는 그걸 열등의식이라고 하죠. 피해의식이라고도 하고 자격지심이라고도 해. 자기가 잘못해놓고 고집 부려. 미안하다고 안 해. 부부싸움에도 여보 미안해를 안 하는 게 더 약자 마음이 세고 굴욕감이 센 사람이 안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멋진 게 아니라 저렇게 고집 부리면 사과 안 하는 건 약자 마음이고 악의 마음이고 수치스러운 마음이고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보는 거야. 민의는 돌아서는 거죠. 사소한 마음이지만 그 사소한 마음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비 효과를 통해서 원리가 입증이 됐잖아. 베이징에 나비 날갯짓 하나가 LA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별거 아닌 마음이라고 그거를 굽히지를 않고 윤 대통령 마음 무시하니까 뭐 이까짓거 사과 안 해도 뭐. 그게 지금 이런 후폭풍이 오는 거야. 쌓여서. 국민은 항상 쌓이거든.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그 대가를 이제 업을 받아야 될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이 되느냐 아니면 탄핵이 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느냐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치 않지. 네. 절대로 안 하고 싶지. 하지만 계속 국민적으로 생각해봐. 고집을 부리고 국민과 거꾸로 가는 행보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 계속 감싸고 들고. 그러면 그때는 탄핵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 머리로 참는 게 한계가 와. 네. 이번에도 총선에서 참는 게 한계가 와서 찍은 거야. 어부지리한 거야. 조국하고 이재명은 뭘 그렇게 잘했어. 범죄 혐의가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들은 그래도 맨날 국민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러잖아. 이재명 대표. 그 조국은 또 엄청 많이 아프게 당했잖아. 그렇죠. 윤 대통령은 하나도 안 당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해서 그냥 심판한 거지. 엄청 이들을 좋아해서 했어? 참다 폭발하면 탄핵이란 얘기야. 그거 단추를 건드리고 있다고 자꾸 거부권 행사하면서 지금. 그냥 받아들여야 탄핵은 안 당하고 그냥 식물 정권이라도 근근히 이어가는데 만약에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나 대통령이지 하고 이제까지 했듯이 하면 국민적으로 그냥 안 좋은 거 알면서도 확 올라온단 말이야. 민심이. 아 이거 못 참겠다 이런 소리 나오면 이제 위험한 위험한 상태다. 거지. 그래서 다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할 길은 없어요. 이제 저는 이 얘기를 끝났어. 들으면
진짜 없냐 이게 자꾸 저도 웬만하면 아니, 이번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잘 되기 위해서 위대한 이슈 낳고 2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버럭버럭 얼마나 많이 했어. 난 이게 결과를 예상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사랑으로 회복하기는 힘들고 탄핵만 안 당하고 잘 하려면 자꾸 꿇어 엎드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민의에 순응해라. 마지막으로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 나도 가슴이 너무 아파. 어떤 분이 달았대? 헤라님 윤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내 속에는 윤 대통령의 고집이 있어.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 가해자 빼앗는 잔인성이 살기도 있고 조국 대표의 그 마음도 있어. 약자의 아픔도 있고 없는 마음이 없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지? 근데 윤 대통령의 그 고집이 너무 나갔기도 하고 또 저것만 인정하면 저는 윤 대통령이랑 똑같지만 다른 게 뭐냐면 내 고집을 알고 부려. 그분은 고집 부리는지도 모르고 고집 부려서 사람을 열통 터지게. 나는 굽힐 때는 완전히 굽혀줘요. 고집을 쓸 때는 빡 쓰지 마.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음 공부 안 했으니까 그분이야. 나야 도 닦은 사람이라 그렇지. 그걸 못 해주니까 너무 안타까워. 성정이 나쁜 분은 아니거든. 도와주려고 나와서 버럭버럭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분이 듣질 않으니까 마음에 귀가 열려 있지 않아서 올바른 소리를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치? 하늘의 뜻을 어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냥 무조건 편들어주면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뜻에 운명에 거스르면 역천자 망이요 순천자 흥이에요. 국힘 의원들은 그걸 알아야 돼. 이미 자기들이 잘못 보좌한 대가로 지금 100명밖에 안 되잖아. 그치? 네. 다 뺏겼어. 심판받은 거야. 그치? 근데 계속 고집 부리면서 국민이 버린 대통령을 감싸면 그게 배신자가 안 되는 길이 아니라 언젠가 배신 안 할 수가 없다. 하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더 아프게 될 거예요.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위슈 구독자 여러분, 이에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에라 개인전 서울에서 만나요.